교과서 54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어버이날 이후에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생님은 어버이날에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이 곧 이사를 가야 하니 시골집에 짐 정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께도 효도도 하고 부모님도 같이 여러 가지 정리하는 걸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골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항상 신기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문이에요. 이 문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방문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벽 한가운데 갑자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이렇게 뭔가가 보이죠? 계단 보이나요, 혹시? 어렸을 때는 이게 엄청 무서웠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뭐 도깨비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곳인데 활짝 열어보면 계단이 위로 있고요. 저 위에 다락방이 자그마한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막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30년쯤 전에 내가 금팔찌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저 다락에 있는 짐들 속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제 가족들 모두 그럼 금팔찌를 얼른 찾아야겠다. 금팔찌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팔찌를 찾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나누어 갖자. 아버지 금팔찌지만 찾은 너희들의 공을 인정해서 우리 4인 가족이 모두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그래서 금팔찌를 나누면 금팔찌를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잘라서 4등분을 해서 가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팔찌 하나의 무게가 15.24돈 정도 된다라고 해요. 24돈. 여러분 혹시 돈이 뭔지 아나요? 돈. 머니. 머니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는데 돈은 우리 전통적으로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무게를 재는 옛날 단위예요. 옛날 돈. 옛날 단위인데 이 15.24돈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기억엔 그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금팔찌를 찾는다면 15.24돈의 금을 4명의 가족이서 정확하게 나누어야겠죠. 그러면 소수를 즉 4명의 가족인 자연수로 나눌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공평하게 한번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지혜와 슬기는 용의 실험을 하러 갔어요. 지혜는 설탕 15.24g을, 슬기는 설탕 4g을 물에 녹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혜가 녹이려는 설탕의 양이 슬기가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전자저울 위에 각각은 설탕은 얼마씩이 올라가 있나요? 네. 지혜는 15.24g을, 슬기는 4g을 가지고 있네요.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이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써보겠어요? 써봤나요? 네, 15.24 나누기 4를 구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림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와,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는 주로 소수점 부분을 버리고 자연수만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면 얼마인가요? 네, 15네요. 15 나누기 4라고 한다면 약 3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4의 3배인 12보다는 우리가 어림하려는 값이 16에 더 가깝죠. 그러면
3배보다는 16 나누기 4해서 4배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맞아요. 3배도 맞고요. 4배도 맞습니다. 어림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추측 값이기 때문에 3배라고 한 친구도 4배라고 한 친구도 모두 정답이 맞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림을 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자연수로만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선생님 방법과 다른 친구들이 했던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는 약 3이라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약 4배, 그러니까 더 가까운 자연수를 찾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3명의 사람들에게는 각각 3돈씩 가지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남은 걸 다 가져가겠죠.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면 나는 3돈씩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줘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24돈에서 3돈, 3돈, 3돈 총 9돈을 빼면 무려 6.24돈을 나머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머지를 가져간다면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조금 아쉽겠죠. 자, 이렇게 어림으로 계산하면 좀 아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의 처음에서 소수의 나눗셈이나 덧셈, 곱셈, 뺄셈 모두 여러분이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분수로 고쳐서 생각하면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같이 해볼까요? 15.24는 100분의 얼마일까요? 네, 1524입니다. 100분의 1524 나누기 4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오른쪽에 적어서 깔끔하게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계산을 했어요. 먼저 전 적어볼게요. 381입니다. 100분의 381을 소수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네, 3.81이죠. 자,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정확하게 몇 배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3.81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어림했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 3배라고 어림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4배라고 어림한 친구도 있는데요. 3.81배는 둘 중에 어디에 조금 더 가깝나요? 그렇죠. 4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25.26 나누기 3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해볼 건데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계산해 봐주세요. 어떤가요? 해결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5.26은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526이죠? 자, 그러면 2526 나누기 3을 우리가 함께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암산이 된다면 바로 계산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버릇을 꼭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얼마가 나왔냐면 84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똑같나요? 자, 100분의 842를 소수로 고치면 8.42가 되겠지요.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몫이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몫도 100분의 1배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어요.
목도 몇 분의 1배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100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4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26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수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수 나눗셈으로 똑같이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연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2526이 아니라 2526에서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25.26이 되었죠? 그러면 목도 842가 아니라 842에 얼마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서 8.4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수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야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미 발견을 했을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목의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똑같이 찍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가장 편한가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방법과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방법.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몫이 똑같이 몇 분의 1 바뀌었나 찾는 방법이었고요. 오늘 배운 방법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분수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모두 똑같아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총 3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목도 100분의 1배 된다는 방법으로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바꿔서 계산해 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연수의 세로 나눗셈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따라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찍어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3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3번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1번이나 2번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가지 방법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똑같이 시작됐다는 것과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법으로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게 여러 번 다른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2개의 문제는 분수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있는 2개의 문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로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먼저 계산해 봐주세요. 다 계산해 봤나요? 그럼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47.31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4732죠. 자, 이걸 2로 나누면 100분의 만약에 암산이 되면 바로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옆쪽에다가 적어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자, 100분의 2366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값을 소수로 바꾸면 하나, 둘 소수점을 옮겨서 23.66이 됩니다. 자, 어때요? 맞았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100분의가 아니네요. 몇 분의일까요? 10분의 351 나누기 3은 10분의 117이 되죠. 그러면 소수로 고치면 한 칸 움직여서 11.7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로식은 계산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눗셈을 할 때. 하지만 사소한 버릇이긴 한데 마지막에 0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랑 같은 위치에 몫에도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3.44입니다. 마지막 문제이네요. 5, 6, 5, 15, 3.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까지 꼭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몫도 소수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값은 11.3이 되네요. 네 문제 모두 다 맞았나요? 틀렸으면 아마 나눗셈을 잘못했거나 소수점 위치를 잘못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새로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결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과제가 있죠. 수학 익힘책 34에서 35쪽을 해결하고 반드시 채점도 꼭 해주세요. 채점한 후에는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푸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